수익률 없는 거 그냥 막 떡떡떡떡 사는 그런 부자 아니잖아요. 보기 좋은 부동산이 팔기도 좋다. 그래서 이런 영상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은 이제 부동산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많이들 공부를 하셨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,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잘 파는 방법을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3가지를 항상 준수하시라고 해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은 부동산이 팔기도 좋다.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거를 많이 보세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집을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딱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집은 또 깨끗해야 되겠죠. 뭐 집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온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인 에티켓 중에 하나가 집은 깨끗해야 되고, 그래서 도배장판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지만 이 조명을 그냥 캄캄하게 두지 마시고요. 있는 조명 없는 조명 다 켜세요. 환하게. 그러니까 보는 효과, 시각적인 효과가, 예를 들어 뭐 남양인 경우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집이 워낙에 밝으니까 불을 다 안 켜놓을 때가 있거든요. 불 다 켜세요. 북한은 말할 나위 없이 무조건 켜셔야 되는 거고, 네, 그런 부분. 그리고 두 번째, 이 후각.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뭐 개똥 냄새나 막 이런 냄새. 그러니까 뭐 시궁창 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당연히 후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체크하셔야 되고, 세 번째, 청각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로변 건물 같은 경우나 막 이런 경우에 막 창문 같은 거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. 또 놀이터 옆에 있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청각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닫아 놓든지, 당연히 이제 뭐 문을 열어놔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란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아, 이 집 괜찮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, 이거는 기본적인 거야. 기본적인 거. 그리고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를 또 잘 파는 경우 뭐냐면 세입자가 있으면 사실 집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내가 예를 들어 실거주자라고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전화 오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아무 때나 집을 보여줄 수 있지만,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을 보여주질 않아요. 왜? 자기네 계약 기간 동안 뭐 내가 구지하게 집을 보여줄 그 의무라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건물이나 이렇게 집을 팔 때, 이렇게 원룸 주택이나 뭐 이런 다가구 주택 이런 걸 팔을 때는 특히나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집을 언제든지 보여줄 거 아니야. 집을. 그리고 또 하나, 수익률을 무시 못해요. 우리 수익률 없는 거 그냥 막 떡떡떡떡 사는 그런 부자 아니잖아요. 뭐 빌라 뭐 몇십억 이렇게 빌라 사는 게 아니고, 우선은 저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되게 많아서 나는 융자도 하나도 안 쓰고 올 월세로 돼 있어. 그랬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아요. 그래서 내가 팔을 때는 사람들은 우선 지금의 월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적으로 그 수익률을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. 그래서 그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세팅이라는 걸 해놓잖아요. 그래서 융자는 내가 안 쓰더라도 융자를 잡아 놓으시라고. 왜냐면 융자 다 안 뺐어도 잡아 놓으시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은행 가시면. 그래서 융자를 내가 뭐 3억이면 3억, 5억 이렇게 해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융자 받기는 힘들다 그랬죠. 세입자 들어오시기 전에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 융자를 먼저 받아 놓으시고 올 월세보다는 전세 비율을 어느 정도 끼워 놓으셔야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. 그걸 제가 나중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집을 팔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안전장치 해놓으시고요. 지금 내가 이 집을 가지고 평생 살겠어, 난 이 집에서 그냥 뼈를 묶었어 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항상 팔을 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돼.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세 또 빼서 다른 걸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 한두 개 정도는 빼놓으시고 융자는 지금 당장 이자 안 쓰게끔 잡아만 놔도 되거든요.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셔서 팔을 때
용이할 수 있게.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. 집을 샀을 때 여기가 월세면 돈이 모자랐을 땐 야, 너 월세 나가. 나 전세 줄 거야. 나 집 팔아야 되니까 너 나가. 빨리 나가. 난 이거 전세 줘서 이 사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줘야 되거든 한다고 세입자가 네 하는 사람 없겠죠. 그래서 수익률을 꼭 맞출 수 있게 세팅이라는 거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집이 잘 팔리겠죠.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도 또 잘 만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특히나 우리 집이 뭐 예를 들어 여기랑 뭐 몇 분 거리야 막 이랬을 때 내가 손님을 모시고 와서 집주인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 보면 뺑뺑 돌아서 가니까 사실 여기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10분 만에 가시는 분들 있고, 뺑 돌아서 외곽으로 오히려 막 가셔서 길이 막힐까봐 막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랬을 때 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. 그래서 그런 동선을 미리미리 파악하고,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같은 경우나 이런 집 같은 경우를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서 손님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중개업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동산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. 돈이 있어서 부동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셔야 언제든지 부딪혔을 때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, 언제든지 부딪혔을 때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 굳이 난 팔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들어? 하겠지만 언젠가 팔으셔야 되고 언젠가 사셔야 되잖아. 그래서 이런 영상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을 팔 때는 시각적인 거 중요하다고 했고, 후각적인 거 중요하다고 했고, 청각적인 거 중요하다고 했고, 그리고 내가 또 건물을 팔을 때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춰놔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언제든지 쉽게 털 수가 있지. 내 돈 다 가지고 건물 사는 사람 없는데 지금 내 기준만 봐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현찰로 다 해서 해야지 한다고 현찰 다 가진 사람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. 근데 이제 이거 주의하셔야 돼.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해서 뭐 집을 엄청나게 되게 잘 해놓는다고 해서 잘 팔릴 수는 있지만 그 값어치를 다 뺏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집은 깔끔하고 모던하게만 해놓고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게 소품으로 충분하게 예쁘게 해놓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내가 주인집에 살아야 팔기가 쉽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입자를 드린다고 했을 때 세입자와 계약할 때 내가 이만저만해서 집을 팔을 수도 있습니다. 집을 잘 보여주세요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중간중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? 명절이란 게 있잖아. 그냥 아무 때나 그 친구한테 뭔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러면 이 집주인이 뭔가 이상해요. 뭔가 있는가벼 이러겠지만, 이런 명절 같은 때 소소하게 과일이 됐건 뭐가 됐건 주면서 서로 오고 가는 정으로 하다 보면 세입자도 오히려 사장님 제가 집 보여드려야죠 하고 착한 세입자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무턱대고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건 안 돼요. 선물이란 거, 뇌물이란 건 한 끗 차이예요.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 호의를 제대로 받는 게 아니고 뭐지? 할 수 있고 이건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뇌물인갑다 할 수 있지만, 나는 아무런 지금 그게 없이 이 사람한테 선물이라는 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을 받는 거거든. 그러면 내가 구지하게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그런 걸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이런 소통 건물주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중을 생각해서, 특히나 이제 주인집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세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시각, 후각, 청각 잡아야 된다 했어요? 다 잡아야 된다고 했고, 지금처럼 수익률 꼭 생각하셔야 내 돈 다 가지고 건물 사는 거 아니까 차후에
내가 건물을 어떻게 될지 몰라. 평생 그 집에 사시는 분들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슈. 제 입장에선.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팅이란 거 기본적으로 해놓으셔야 되고요. 보기 좋은 부동산이 팔기도 좋다. 갭 투자한다고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세입자가 딱 들어왔다. 그랬을 땐 내가 언젠가는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하고의 소통은 기본이라고 했고, 그 꿀팁 드릴게요. 시원하게 꿀팁 드릴게요. 이렇게 남양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불을 다 켜. 환하게. 그러고 나서 다 본 다음에 불을 딱 꺼요. 화나잖아. 이렇게 화나요. 그리고 북향은 애초에 그냥 들어가기 전부터 환해 있어야 돼. 키면 안 돼. 환해져 있어야 돼. 그리고 나올 때 끄면 안 돼. 남양집은 끄고 북향집은 그냥 환한 채로 나오게끔 해야 돼요. 그리고 대로변의 건물, 방음이 잘 된 집 있죠? 방음이 잘 된 집은 오히려 창문을 다 닫아놨다가 확 열고 다시 또 닫아. 그러면 이 효과가 확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 방음이 잘 안 된 집들은 그냥 계속 닫아놓으세요. 열지 마. 또 이 대로변 집 중에 중정이 앞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. 그런 집들은 진짜 조용하고 너무 좋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, 장점을 굉장히 장점화하게 표현해 주는 거야. 우리가 사랑도 제가 그랬죠. 그냥 나 너 마음속으로 사랑해. 그러면 이건 스토커라고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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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표현하듯이 집도 마찬가지예요. 좋은 건 이게 좋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저희 놀부 가족들 오늘도 뿜뿜 해드리고요. 빠이. 네. 항상 적은 돈으로 좋은 거를 사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제가 10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고 그랬죠. 2-3가지가 아닌 7가지만 만족해도 내 거다 하시는 게 아니라 10가지 다 만족하는 거 찾다가는 끝까지 못 찾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으로 메꿔야 된다. 네.